나이백은 연초부터 한 뭐 만원 선 부근부터 45,500원까지 무려 4배가 연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기업 중에 숨은 기업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지 연구하고 스터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투자자 찌쏘입니다. 저는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장을 제가 뭐 이렇게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대급으로 보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은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많진 않았어요. 16년도쯤에 한번 있었고 과거에도 뭐 요때도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 이제 금융 이슈가 됐을 때 한 번, 그리고 과거에 IMF가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10년설이 뭐 맞아떨어진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를 만큼 정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상승한 걸 보면 최저점부터 해서 최근까지 진짜 83%나 지수가 상승할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성장세가 이제 뭐 거의 끝을 보이는 것 같은 일종의 신호가 시그널이 한번 왔어요. 오늘 큰 폭으로 지수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6%나 빠졌어요. 중간에 조정받고 잠깐 이슈가 있을 때 빠졌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 음봉은 좀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빠졌고, 코스닥도 고점을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고점 부근까지 큰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지금 이번 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하락 종목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폭락장에 역시나 우리 개미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지수가 그만큼 선방을 했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마저 던졌으면 더 큰 낙폭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여주는 단순 숫자로만 봤을 때의 해석을 좀 보자면 개인들이 어디 갈 데 없는 돈을 주식시장에 넣었었고 뭐 30일 요때쯤까지 신용대출이 막 막혔었잖아요. 그 돈들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낙폭이 생기니까 물타기의 일종의 물량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만약 지수가 지금 코스닥은 뭐 다시 800 뭐 중반대로 떨어지고 코스피가 다시 250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는 이 낙폭에서의 하락률은 어마무시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시장은 대략 요 정도로 꼽아보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주는 어, 가치주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는 트레이딩 매매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뭐 그래도 가치 투자도 병행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상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비중 얼마, 뭐 단기로 하는 거 비중 얼마를 구성을 해서 하려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는 그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임상 1상 이상만 해서 승인만 났다고 쳐도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을 하고 뭐 3상까지 가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이 특허 관련된 부분이 10년간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어, 기업 구조를 보면 가치 투자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약바이오주는. 일단은 이익이 나는 회사가 거의 없고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대부분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해서 계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대체 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지금 기업 정보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 손실이 나고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할까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좀 옥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긴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 계속 실적이 떨어져서 주가도 계속 빠졌는데 왜 갑자기 올해가 되자마자 뭐 물론 사전 신호가 있긴 했죠. 주가는 이렇게 4배나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제목은 제약,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가치 투자 종목 발굴하기라는 섹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업종 분류에서 코스닥에서 제약에 관련된 종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전체가 뭐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굉장히 뭐 주가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눈에 띄게 좋은 시가총액을 좀 이제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 아스타 이거 보시죠. 매출액 10억밖에 안 돼요. 영업 손실이 52억이에요. 거의 망가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 근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뭐 이런 뭐 산업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게 뭐 드물어요. 좀 대성 미생물도 좀 볼까요? 얘는 그래도 실적이 이익이 나고 사업 성과도 있었어요. 차트와 좀 병행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이걸 줄이고 차트를 밑에다가 갖다 놓고 한번 볼게요. 물론 뭐 차트가 찌그러들기 때문에 큰 폭의 모양이 뭐 아주 이벤트처럼 안 보이는데 자 실적하고 여기 보기 위해서 구성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2020년은 얼추 보이시죠? 여기도 좀 줄여놓고 이렇게 보죠. 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DHP 코리아, 제노솔루션 보면 올해부터 해서 7,800원, 5만 원까지 7, 5, 35, 77에 49, 뭐 한 7배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실적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24억? 꼴랑 영업이익 6억? 뭐 여기에 20년도에 뭐 대박이 났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치주라는 거를 뭐 발견을 할 때는 연초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해서 꾸준히 사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혹은 3년, 5년,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요런 실적, 요 3년도 실적만 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을지를 나이백을 가지고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이 종목이 어디였어요? 찾기가 힘드네. 어쨌든 나이백도 지금 보시면 주가는 굉장히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이에요. 자, 나이백 재무제표를 기준으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백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나이백은 의약품, 펩타이드 기반의 뭐 융합바이오. 사실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써놔도 전문적으로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좀 알기가 힘들어요. 조직재생용 바이오 소재, 보건 제품도 나오고 있고, 뭐 화장품도 하고 있고, 일단은 바이오 전문 기업이라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고, 치과 연고 관련된 거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특이한 점을 하나씩 재무제표 기준으로만 한번 찾아볼게요. 본래대로라면 제가 좋게 생각하는 기업은 일단은 매출액이 성장해야 돼.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야 돼. 그래야 이제 사업이 안 망하고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뭐 현금 흐름표. 제 영상을 뭐 예전에 보신 분들이나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뿌마뿌 형태가 최고 좋다라고 지금 저는 얘기를 하죠. 이 플러스는 영업해가지고 돈이 벌어야 되고 마이너스는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재무적으로도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건실한 회사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제약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바이오, 뭐 제약도 포함하죠. 영업이익이 나는 케이스가 드물어.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 아까 여기 보시면 많이 늘었어요. 한 6, 70%가 지금 18년도에서 19년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실 아유 뭐 이런 기업에 투자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려져 있고 이익은 안 나니까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이제 투자가 지속적이냐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나이백을 가지고서 보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좀 체크해 볼게요. 매출, 일단은 뭐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건 아니지만 한 해의 성장률이 일단은 60% 정도? 60% 정도에서 7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안 나.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판단 불가. 근데 영업이익이 어쨌든 줄었죠. 예. 나이백 기준으로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에서 특이점 일단 영업으로 해서 돈 버는 건 좀 별로 없긴 한데 투자가 상당히 꾸준하게 늘다가 꾸준하게 있다가 늘었어. 상당히 투자가 늘었어요. 19년도에.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될 건 투자가 늘었다. 한 50, 60억 원 늘었죠? 70억 원? 70억? 약 70억. 자, 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볼게. 매출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9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평균 한, 뭐 늘었다 치더라도 많이 봐줘야 5, 60억인데, 영업이익이 일단은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성장해서. 근데 돈을 잘 못 버는 회사가 투자금을 늘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볼 건, 어, 투자금이 갑자기 늘고 매출 성장률이 높아진 기업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합니다. 일단 나이백만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거를 사실 확률 아닌 확률적으로 좀 바라볼 때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오르는지를 판단해 보면 나중에는 뭐 이제 좀 있으면 올해가 마감이 되고 2020년도 실적이 나올 텐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기업을 중심으로 본다면 분명히 연중에 나이백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좀 찾아볼까요? 실제 나이백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원 정도 지금 되죠. 여기 보면 4,400억. 근데 많이 올라서 지금 한 4배가량 올라서 4,400억이고 천억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을 바라보는 기업군 측면에서 종목을 좀 선정해 볼 때
나이백과 유사한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일단 위 가정이 맞는가 라는 걸로 한번 급등한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비슷하게 바라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성장할 기업은 어디인가 라는 관점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백처럼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볼게요. 줄여놓고 차트를 보기 편하게요. 메디포스트, 바이오니아. 얘 보면 지금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연초부터 해서 한 지금 6,800원, 7,000원 부근에서 7,000원에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손익 먼저 볼게요. 일단 매출 성장했어요. 그죠? 소폭이나마 성장했어. 많이 크진 않지만. 그죠? 한 100억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50%, 60% 성장한 거죠. 얘 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오케이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일단 줄었어요. 개선이 됐어. 실적 개선이 됐어. 영업이익은 뭐 다 마이너스니까 이런 기업들 웬만하면 제외하고 다시 투자 쪽 지표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쪽 지표를 보면 투자가 뭐 50억 가다가 갑자기 100억 가고 투자 규모가 지금 계속 늘어나요. 그죠?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 유사한 기업을 여기다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또 같이 볼게요. IQ. 얘도 연초부터 해서 어쨌든 뭐 많이 올랐죠. 한 2배 가량 올랐다고 보면 지금 보면 투자 금액이 갑자기 700억, 500억까지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매집할 만하다 라고 보여지고 매출액도 19년도에 거의 뭐 7, 80%가 갑자기 뛰었어요. 아까 그 나이백과 좀 비슷한 모양이죠. 떨어졌다가 갑자기 팍 올랐다가 올해도 지금 보면 9월까지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어선 모습입니다. IQ도 역시 그렇고 일단 확률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요. 유틸렉스 얘 보시면 투자 활동했다가 투자 줄였어. 투자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투자를 더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재밌는 성과는 못 보고 있어요. 얘는 과거에 투자했는데 지금 뭐 사실 18년도면 옛날이죠. 이거 상장하기 전인데 이때 17년도에 투자했던 성과가 뭐 한 1, 2년 뒤에 지금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때의 성과했던 투자가 내년 혹은 내후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올해 혹은 내년. 그러면 내년쯤에는 좀 유심 있게 얘는 볼 필요가 있고 올해는 아닌 종목이다. 매출로 볼까요? 매출이 이게 뭐냐 이게 매출이 없네. 이렇게 완전 진짜 콩가루 매출과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매출이 일단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고 투자도 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지. 예? 그죠? 일단 유틸렉스 나이백은 아까 봤고요. SCM 생명과학 얘도 보면 지금 올해가 올해 상장했네요. 올해 상장했으니까 일단 제외. 제테마 올 초부터 겁나 상승했죠. 매출 증가했어요. 뭐 영업이익 보면은 일단 매출 증가했는데 비용이 늘어난 거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투자 갑자기 200억, 150억 하죠.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출액과 좀 비슷한 규모에서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얘도 좀 유사한 종목이라고 판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전체 업종을 한번 두고 도대체 오르는 종목들은 왜 올랐는지 유사점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지금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앱클론 투자 겁나 했죠? 2020년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투자한 성과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출액도 18년에 19년에 성장 급격하게 했어요. 올해 매출 좋진 않지만 어쨌든 작년에 투자한 19년에 투자한 거를 올해 좀 빼먹고 했다. 근데 다만 이런 기업은 이제 불안한 게
이게 밀어낸 건지 뭔지 사업 실적 때문에 한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숫자만 보면. 근데 분기 실적으로 넘어왔을 때 보면 적어도 지금 9월이 됐으면 12년만큼은 아니 19년만큼은 아니더라도 18년만큼은 적어도 매출했어야 되는데 불안불안하죠. 일단 뭐 이런 기업은 살짝 뭐 늘까 말까 고민했지만 제외시켰고요. 얘도 매출액이 너무 작으니까 제외. 코아스템 이거 보시면 지금 연초부터 해서 쭉 급등했죠. 한 만원 수준에서 3만 원 부근까지 매출액 한 200억 성장 계속했죠. 올해도 뭐 실적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기업이 성장했다. 그럼 얘는 기업이 뭔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나이백 수준의 레벨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동제약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얘는 나름 매출이 우량하고 이익도 잘 나오니까 뭐 일단 제외를 시키는데 그래도 현금으로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투자를 일단 한꺼번에 했죠. 19년도에 했네요. 19년도면 요때 18년도네요. 18년도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 투자한 것 때문에 잠깐 빌빌댔었는지 어쨌는지 2020년에는 그 투자한 성과를 보는 건지 일단 그렇게 재무제표만 봤을 땐 해석이 됩니다. 3분기가 됐는데 아직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진 않죠. 자, 예, 매출 성장했어요. 일단 성장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투자 대규모로 17년도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투자 규모가 줄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방 하고 그만큼 사업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 한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뭔가 투자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캐시의 여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세움 메디칼. 뭐 갑자기 지금 폭등을 하긴 했는데 세움 메디칼도 얘도 보면 투자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뭐 같은 케이스는 아니라서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나이백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면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오른 게 아니라고 보고 제외를 하고 얘 보시죠. 매출 일단 꾸준하게 성장 뭐 아주 큰 폭은 성장은 아니고 그냥 완만하게 가는 기업이네요. 녹십자 MS 대기업이라서 좀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19년도에 갑자기 빵 대규모 투자가 크게 집행이 되면서 사업 성과도 같이 올라왔고 올해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녹십자 MS도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치고 내년에 성장할 기업은 어딘지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한번 꼽아 볼게요. 사실 뭐 몇 개의 종목만 지금 여기서는 선정해 보려고 하는데 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고 제약 바이오 중에 내년에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을 찾는다는 것만큼 설레는 게 없습니다. 1년 뒤에 제 영상을 되짚어 보면서 저도 어딘가 기록을 해놨다가 제가 오늘 선정한 제약 바이오주의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 급등할 것 같은 기업을 꼽아놓고 해당 기업이 정말 1년 뒤에 올랐는지 주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본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물상자 꺼내보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가총액은 1000억 원 미만의 1500억에서 뭐 한 2000억 미만의 종목들을 기준으로 한번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에서 몇 개만 좀 빠르게 찾아볼게요. 이수 앱지스부터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괜찮고 올해 지금 대충 뭐 3으로 나눠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올해 실적 전년도를 상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업 손실도 많이 줄었어요. 그죠? 자, 이제 투자를 좀 보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기업 이수 앱지스 담아 놓겠습니다. 뭐 보자마자 걸리네요. 자, 이제는 재무제표 보시면 대충 알겠죠? 얘는 뭐야?
상장 정지됐네. 자, 일단 투자 규모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100억대로 꾸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기업 성장했는지 올해 약간 성장성이 의심스럽긴 한데 전년도 수준의 매출은 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과감한 투자가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얘도 BC월드 제약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스테믹스 제외. 일단 투자가 많지 않은 기업은 바로 제외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요. 제외. 셀바이오텍 투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외하겠습니다. 뭐 어중간하게 투자한 기업은 좀 제외를 할게요. 제외. 갑자기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을 좀 찾아볼 겁니다. 아니면 꾸준하게 많이 한다거나 대한약품도 큰 기업이긴 한데 제외하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눈에 보이는 투자가 일단 많지가 않아요. 그죠? 보시면 찾기가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특이한 거 하나 걸렸죠? 강스템 바이오텍. 일단 투자는 괜찮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죠? 매출액을 보죠. 이게 좀 아까와 좀 비슷한데 나이백과 좀 비슷한 규모인데 매출액도 그렇고 올해 매출액이 전년을 일단 뛰어넘었어. 근데 영업 손실이 좀 불안불안해요. 강스템 바이오텍을 일단 그래도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영업 손실이 매출액 이상으로 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중앙 백신. 매출 괜찮고 올해 넘어설 걸로 보이고 투자 보겠습니다. 아, 투자가 조금 아쉽네요. 퓨처캠. 이거 보세요. 18년도에 투자했고 과거에 투자한 게 최근에는 투자가 없고 뭐 이런 거 퓨처캠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제외하고요. 재무실적 투자. 이거 대규모 투자가 지금 한번 일어났어요. 그죠? 매출액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500억, 500억 매출액은 좀 줄어가고 있네요. 불안불안합니다. 영업 손실로 전환될 것 같기도 한데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는 점은 뭐 인상적이네요. 어떤 내역이 투자로 해서 늘었는지를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금융자산의 감소, 투자로 인한 유출 보시면 유동금융자산의 증가, 뭔가 유동금융자산이면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매동하는 금융자산인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지금 투자가 재무적인 투자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제외 이런 이상한 애들 제외 투자 제외 제외 투자 있죠? 200억 200억 갑자기 늘어났어요. 주가 차트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신신제약 신신제약 매출액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뭐 전년도 실적만큼 상회할 걸로 보여져요. 신신제약은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신제약의 지금 성장성이 좀 굉장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신신제약 여기가 파스 만드는 데 아니었나? 몇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투자가 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유니온제약은 뭐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매출 성장됐죠. 투자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약바이오는 투자가 생명이에요. 재무적으로 뭐 돈놀이하고 뭐 해봐야 제품 하나 터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은 사실 R&D 측면에서 제약으로 좀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노솔루션 투자 매출액 영업이익 뭐 나쁘지 않은데 자, 자 대규모 투자 지금 2년 연속 일어났죠. DHP 코리아 매출액 보겠습니다. 매출액 지금 나쁘지 않아요. 성장했죠. DHP 코리아
이 5개 종목 정도만 좀 꼽아 볼까요? 지금 한 20개 정도 종목을 좀 본 것 같은데 10개에서 20개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5개 종목이 지금 여기서 한 20개, 2, 30개 정도 봤죠? 이 중에서 5개 종목이 나이백과 동일한 구조의 재무제표와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 업종별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괜찮은 기업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예금처럼 묻어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 제 개인 주관에 의한 거고요. 전 스터디하는 직장인입니다. 투자나 투자 손실은 모두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